여러분,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브르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 방법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브르타가 뭔지 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브르타는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았던 그런 민족들인데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학습법, 이 하브르타라는 학습법을 그 자손들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성공할 수 있었고 계속 그걸 전통으로 삼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브르타가 뭘까요? 우리한테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러한 어떤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또 어르신들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집에 계시고, 이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는데 우리는 각자 방에 앉아서 각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즐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들을 부자를 만들었고 이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브르타 방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가정의 중요함을 이 하브르타 안에서 녹여내고 있고요.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면서 시간을 모두 다 그쪽에다 빼앗기고 있고, 결국은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데, 요즘같이 코로나 2.5단계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다 가정에 모여 있어야 된다면 이 시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브르타가 어떤 건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브르타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민족이고 토론하는 민족이고 협상하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탈무드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느님과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옛날에 굉장히 비옥한 그런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잔뜩 있다 보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도 결국은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또 섹스가 문란하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아무튼 남을 속이거나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더더욱 이 사람들의 나쁜 행위는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행이 심했냐면은 어느 날 이방인 사람이 그 고모라의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먹을 것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팔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못 주게 하는데, 그거를 너무 어느 소녀가 보고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 소녀가 우유와 빵을 주게 되었대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녀를 발가벗겨가지고 벌집통 앞에 세워서 벌들이 이 소녀를 쏘아서 죽이게끔 만들 만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그 시대를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할 수 없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면서 50명 정도가 착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느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오케이 50명 정도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봐줄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네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날 텐데 이 사람은 그럼 만약에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봐줄게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물러나지 않아요. 만약에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히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라고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40명만 거기에 의인이 있어도 봐줄게.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40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겠지만 이 협상하는 민족 유대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40명에서 물러나지 않고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30명만이라면 어떡하실 건가요? 라고 또 물어요. 거기도 오케이.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10명까지 갑니다. 1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러자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면서 그 10명까지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그 10명도 없어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고 협상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을 하나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도 이제 이웃집과의 관계에서 담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를 들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얘기를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큰 소리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담을 하나 세울 때에도 먼저 담의 높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질을 가지고 담을 쌓을 것인지 어떤 색깔을 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서로 타협을 한다 그래요. 협상을 하고 나서 근데 그 협상이 일주일 한 달이 걸리더라도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소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 법적으로 가거나 싸움이 나거나 이런 갈등 소지를 만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이 유대인들은 옛날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학습법입니다. 이런 학습법이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과도 같이 함께 협상하고 같이 함께 논의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 선생님들께 상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질문을 해주시나요? 이런 질문 해보면 되게 좋겠죠. 오늘 복지관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뭔가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르신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은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라고 어르신의 말씀을 여쭤보고 생각을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또 한 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쭤봐 주시는 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과 상대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